네, 그러면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내외 최정상 3만 기도를 육성한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두가 최고의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브라이언 트레이시 씨가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동기부여가가 얘기한 건데 저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계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뭔가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그러면 내가 오늘 최소한 정말 리더의 마음이 뭔지 나한테 어떻게 무엇을 적용시켜야 될지 그것을 하나라도 가져가서 내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확실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트로로 서로 이제 오늘 듣고 싶은 말 그런 걸 좀 해보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여기서도 이렇게 다르구나.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되게 부끄러우셔가지고 누구랑 눈도 안 마주치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조직에서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이 나는 비록 샤이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게 어려운데 상대방이 전혀 나를 케어하는 거 없고 둘이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게 참 힘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는 정말 초연결 사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회는 사실은 만들면 얼마든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책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죠. 그죠? 그럼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이 기회를 살리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연결된 사람이 250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4명만 같이 그걸 나누셨어도 1000명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언제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대화를 하라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은 카드는 제가 무엇을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출판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듣고만 가시면 이게 금방 사라져요. 내일 아침이면 절반 이상 사라지고요. 며칠 안 가면 아무리 중요한 거 들었어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작성하고 내 입으로 뭔가 말한 것은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기대를 하고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왜 사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많은 사람에게 나오는 답.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2글자. 행복.
고맙습니다. 딩동댕. 그죠? 행복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무엇을 위해 일해? 그럴 때 그들이 나오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는 오늘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거기서도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왜 리더들이 제대로 서야 되느냐, 어디서든, 그리고 누가 리더인가. 리더는 에브리바디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면 다 달라져요. 두 사람만 모여도 누군가는 리더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내로를 하는 회장님들도 댁에 가시면 누구 눈치를 보죠? 사모님들 눈치 봅니다. 가정에 가사를 뿌려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기업에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한다 하시더라도 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모님이 리더이십니다. 거기에서는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팔로워의 위치일 수도 있다. 그건 항상 가변적인 겁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리더다예요. 그러면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리더라는 타이틀이 딱 내 어깨에 주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하는 거죠. 나 싫어, 너무 힘들어. 당신이 이걸 좀 맡으세요 하면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함께 가는 거에 있어서 나는 조력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거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마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마음이라는 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해,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은 한 가지 어떤 게 있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책이 리더의 마음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고의 그 리더가 되는 거를 좀 가져야 될 텐데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그래서 이 명상록 글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너의 마음을 시작. 너의 마음을 주로 기대어 나가면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떠올려보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덕들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것을 살펴보려고 주로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뭐냐?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좋은 점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덕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내 머릿속에 간직해야 된다. 마이크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렵다, 불편하다 라고 할 때는 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죠? 리더들이 저한테 첫 번째 많은 질문을 합니다. 리더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때 제가 하는 말,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몰라준다. 왜 몰라줄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참 문제다. 그리고 또 함께 유능한 직원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공통된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럴 때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공식적인 회사의 조직에 있건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에 있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든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영리 집단이라 할지라도 영리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는 함께 구성원이 건강하게 박자를 맞춰줄 때 그때 아웃풋도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행복한 그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것이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제가 27년 이 일을 해오면서 동일하게 변치 않고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인정받고 있느냐 아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일단 부족한 점 인간 누구나 있습니다. 부족하건 어쩌건 내 현대 상황에서 그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나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정해졌으면 일단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정이 잘 안 될까? 원인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제가 인정이 안 되지?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 내가 여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인색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인정해 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더의 자존감 향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살면서 끝도 없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죠? 이때는 좋았다가 한 하루에도 그저 몇 번씩 와 하고 만세 부르다가 또 가슴 철렁하다가 이런 일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햇빛만 계속 쬐면 다 말라 비틀어지지. 그게 윤기가 있는 거지 아니잖아요. 적당한 비도 오고 구름도 있어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과 그 골고루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회복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회복을 빨리 하느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윤기 있게 하기도 하고 메마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먼저 그런 것을 좀 더 윤기 있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카드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카드를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냐?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가지를 적어보세요 했는데 지금 여기서 3가지를 절대로 적으실 시간도 없고요. 한 가지만 떠올려 봐 주십시오. 절대 남하고 비교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르면 기는 거죠.
남 의식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 따는 게 흔한 걸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 운전면허증 따는 게 너무너무 지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운전면허증 딴 게 뭐 성취하고 뭘 해결한 거야? 남이 볼 땐 그럴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기업을 경영하신 분은 경영하신 분대로 또는 사회생활을 하신 분대로 각자 삶 속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 누구나 다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를 나름대로 이겨냈어. 그죠?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정말 막바지 벼랑 끝에 갔어요. 더 이상 남들이 볼 때 회생 불가한 것처럼 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세웠을까?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금은 한 가지를 떠올리시지만 저는 댁에 가셔서 정말 최소한 3가지, 맥시멈 5개 정도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도 이겨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얼른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한 장치입니다. 즉 옆에서 아무리 갈증 나서 목말라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나누고 싶어. 그런데 내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리더의 마음 에너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리더가 내 삶에서 뭔가를 풍요롭게 여유롭게 해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아무리 나 지금 목말라 힘들어 죽겠어요 해도 나눠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판단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많이 스쳐서 떠올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메모를 좀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내 나름대로 슬기롭게 나는 어려웠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갔지? 하는 거를 1분 동안 적어보시고요. 적으신 다음에 2분씩 대화를 나누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저쪽에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네, 아직 못 쓰신 분은 말씀하시면서 그냥 대화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정하게 2분씩 좀 마주봐 주시죠. 다정하게. 일단 짝은 지셨습니까? 네네. 그러시면 2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안 되면 3분이 하셔도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네. 이긴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긴 분. 네, 이긴 분이 먼저 하십니다. 이겼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기신 분이 먼저 제가 1분 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1분을 설명을 들으면 1분 동안 설명 들으실 때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안 들으시죠? 박수 3번 시작! 자, 들을 때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해갖고 예의 없이 구시면 아니 되옵니다. 상대가 얘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내셨을까 진짜 그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고요. 1분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악수를 하시면서 그분의 요런 데 이름도 물어보고 이미 아는 분끼리라도 한 번 더 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미래가 엄청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제 덕담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나면 들으신 분이 또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룰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분 동안 이기신 분이 준비 시작! 네, 1분 됐습니다.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감사합니다. 덕담 해주셨습니까? 네. 아, 네. 제가 이거 봐요. 아직 안 끝나셨다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전 진짜요. 대전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 강의를 할 때 제가 이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자랑을 하라 그랬어요. 내 이 정도로 나 잘난 사람이야라는 걸 막 자랑해 보시라고. 그 처음에 2분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2분 동안 뭐 막 그러세요. 그러더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갖고 3분을 드려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는 분은 뭐라 그러셨게요? 시간이 짧아요. 적어도 강사님 5분은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너지가 없어요. 차이를 보면 그게 있습니다. 늘 남이 볼 땐 객관적으로 저 정도면 너무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중심을 지킬 사람은 누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 앞에 사람 아주 제일 잘 대답해. 크게 누구? 나. 네, 바로 난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까지 운전면허증 딴 걸 갖고 잘했다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지병이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고 내가 나를 이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밑에 있는 말이에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되게 힘들고 바쁜데 그때에 진짜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도 그 말을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것을 꼭 저는 강추합니다. 댁에 가셔서 적어 보시고요.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쉽게 수첩에 적어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항상 몸에 지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쓴 걸 가지고 찍으시던지, 네, 쓴 거를 찍어갖고 애니타임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때도 이렇게 해냈는데 라고 용기를 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풍요롭게 스스로도 갖춰가고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자기만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는 일부만 시켜요. 그래 놓고 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답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의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과 정보와 직원들의 입장에서 접하는 정보와 양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회사를 세웠거나 또는 내가 이걸 맡아서 책임자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뭔가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공유해 주면서 여기 보면 일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일이 가져다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내고 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회사의 매출 향상에 얼만큼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든가, 누군가는 편안하게 그 작업을 하게 된다라든가, 그래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게 쉬운데 그런 설명 없이 이 일만 너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잘해줄 때 이것의 가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측정 가능한 거, 목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추상적인 표현도 필요하죠. 그러나 리더들은 직원에게 뭔가 그 사람이 좀 더, 모든 리더들이 원하는 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건지, 측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측정 가능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행복, 우리가 계속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행복은 비즈니스 생산성을 31%, 매출을 37%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국 자료들에서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7년 전에 직원이 자기가 직무를 만족스러워서 할 때와 그냥 시켜서 할 수 없이 할 때와 4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서로 윈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밑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터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10,000개의 기업을 조사해서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것에 첫 번째로 잡은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구성원과 상사와는 신뢰 형성이 제일 먼저거든요. 저는 이 신뢰 형성이라는 건 언제 제일 잘 이루어지느냐? 언행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근데 그 언행일치라는 건 한 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작은 것이 반복적으로 잘 지켜졌을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 신뢰 형성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속도의 책에서도 보면 거기도 누가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나를 신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도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너무 브로드하게 해놓고 힘들어서 못해, 헉헉 이럴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미팅을 가던 나는 5분 전에 간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는 정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마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작은 약속들을 반복적으로 지킬 때 팔로워들, 부하 직원들은 우리 리더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명사회예요. 뭔가 어설프게 얘기하고 나면 그 뒷부분에서 금방 드러나 버려요. 맞지가 않아지는 게.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러다 보면 거기서 신뢰가 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오버 프라미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게 많고 내 꿈이 이만큼이라도 그것부터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게 같이 공감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나가실 때 신뢰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의사소통이죠. 그죠? 가장 문제가 뭐냐고 물어도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 결국은 첫 번째는 경청이라는 건데요. 경청을 할 때 상대방이 인정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청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고 내가 묻는 거에만 답해. 결론만 말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딱 나가버리거든요. 그거는 뭐냐, 너 못 믿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랑 함께 일하는데 됐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이제는 지금 점점 더 수평사회고요. 한 조직 안에 4세대, 5세대가 공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도 꼰대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꼰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지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면 훨씬 더 해결 방법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고, 물은 다음에 내 표현을 하면 돼요. 왜? 그들은 지식은 금방 습득하고 알지 모르지만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륜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그거를 섞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께 어떤 조직에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패 케이스도 얘기하고 성공 케이스도 얘기하고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말하는 순서는 상무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하고 과장이 하고 이딴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발언한다. 그리고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날로 피드백을 딱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저부터도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저희 회사가 카톡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단톡방을 하다가 잔디라는 걸로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제 딴엔 잘한답시고 딱 올린 게 어디다 올렸냐, 카톡에다 올려놓고 너네 봤지 이런.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하지 않으면 쉽게 우를 범하는구나 했습니다. 서로 요즘에는 그 채널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어떤 걸 이용한다, 도구. 근데 이메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회 되시면 오늘 매경에 비즈타임즈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소통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했을 때와 이메일로 했을 때 의사소통의 효과는 34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34%가 아니라 34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파워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쟤는 너무 나랑 달라. 당연히 달라요.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리다라고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르다라고 봐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 친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솔직할 것 같아서 표현을 하면요. 어제 우리 직원들이요, 저를 대기를 시켜놨거든요. 코치님들 모임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어느 시점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친구들이 뭐 곤란한 일이 생겼나? 내가 그냥 가봐야 되는 건가? 사실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쭉 막 그 고민을 막 하던 차에 전화가 딱 왔어요. 대표님 다 끝났어요. 까먹었대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혼자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둘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도형들은 일중심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코치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리더가 세상에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지네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네. 그쪽 생각한 건 너무 행복한 거죠. 그쵸? 그것이 행복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시간도 귀한 시간인데 이 자식들이 내 시간을 생각지도 안 해놓고 이랬어? 어떤 걸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떳떳이 직원들이 있는데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한테는 자식들이 내 시간도 귀한데 이거는 20%면 이 친구들이 해냈다라는 거가 80%였거든요. 그게 더 기쁘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리더가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젊은 친구들이 어때? 이거를 본 게 아니라 저는 이 20대 친구들이 5, 60대 코치님들하고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서 하나 미싱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걸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거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했을 때면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상사들이 내 공을 가로챈다 또는 공을 노력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에 명확하게 회사 전체로 뿌릴 수 있는 건 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끼리만 할 수 있는 건 해서 수시로 아주 작은 거라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축하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조직이라는 건 역동성이 있어야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 역동성이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셀러브레이션을 자주자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요. 칭찬 누구는 안 하고 싶습니까? 지들이 칭찬받을 일을 해봐. 내가 안 해주나? 나도 하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하려고 그러면 본인도 받기 힘들걸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뭘 받고 싶다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들이 혼나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거라도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까지 못 갔어도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끼리 팀원끼리도 같이 우리 한 주간 그래도 별 탈 없이 왔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해냈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큰 걸 보지 말고 작은 거라도 몇 개를 해서 기한 내에 맞춘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행사를 말로 써도 뭐로도 자주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동성을 주는 거고 그것이 직원의 동기부여,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상사들이 이런 표현 진짜 많이 해요. 아니 지네가 월급 받았으니까 일하는 거지. 그냥 일하나? 당연한 걸 갖고 뭘 바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알죠. 그러나 그거 한마디 좀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요? 그죠? 정말 리더가 당연한 걸 했어도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 소리를 할 때에,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몇 프로? 70%는 기분이 좋아지고 81%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자긍심과 신뢰감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거는 열흘 전에 저희가 H사를 설문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자, 이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같이, 잘했다. 네. 자, 이 말 어려워서 절대로 난 못해 하시는 분. 정작은요,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건 이런 단순한 말이에요. 그냥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행복하겠다는데 그걸 못 해주세요. 수고했잖아요. 뒷단에는, 내 기준에는 못 미쳐도 뒷단에는 했다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인정해주고 그 다음을 가야지 무조건 아유 그것도 한 거라고 칭찬을 받길 바라냐?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했어. 이거 내가 원하던 자료인데 잘했어. 역시 너니까 해냈어. 또 믿어. 너만 믿는다. 네. 그냥 우리 지금 어려워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자. 네가 있으면 나는 든든해. 네? 맡은 일 잘 수행해줘서 고마워. 야, 난 너랑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 너랑 함께해서 기쁘다. 네, 이런 말, 아까 듣고 싶은 말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역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누군가에겐 팔로워고 누군가에겐 리더거든요. 내가 팔로워가 됐을 때 나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 기분 나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고 한 가지 실천할 것만 가져가셔도, 그리고 진짜 그것을 한 달 이상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시간 낸 거 헛되지 않을 겁니다.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받고 싶은 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비전 제시하고 공유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지와 공감, 그리고 타 부서와의 기회 확대, 구성원의 전문성 인정, 신뢰, 체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빨간 글씨 아까 얘기했죠. 큰 그림을 공유하라는 거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비전 제시 및 공유, 그리고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상사에게 기대하고 싶은 변화, 우리 상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나. 그때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충분한 소통과 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0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벌써 3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 2개의 장표가 이제 파이널이 될 것입니다. 27년 동안 한 우물을 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의 마음 책을 쓰면서 가장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것 중에, 그리고 저희 회사에 많이 의뢰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이 너무 어렵다. Z세대와 소통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 개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증표로 이거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SMCNC 설문조사에서 이제 한 건데요. 자, 직장에서 어떤 리더와 일하고 싶으십니까? 해서 20대와 50대를 했는데, 인품이 훌륭한 스마트한 리더 21.9%, 카리스마 9%, 성실한 리더 24%. 자, 비율이 거의 같죠? 자, 밑을 보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리더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20대
39.1%가 인품이 훌륭한 리더, 50대의 45.8%, 어쨌든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대에서는 스마트한 리더, 지장이 33.7%, 그리고 역시 카리스마 있는 용장은 10.7%, 7.8%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가장 많은 것은 인품이 훌륭한 리더, 성실한 리더. 이것은 20대나 성품, 인품, 이것이 이런 리더하고 일하고 싶고 이런 리더를 훌륭한 리더라고 보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대나 50대나. 그래서 제가 세대를 불문한 리더십의 기본 요소를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건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축한 그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은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토대로 기본 토대가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도 정말 5살, 3살짜리들도 칭찬해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럴 때와 야단치는 사람은 누굴 따라갑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따라갑니다. 아기들도 그렇죠. 누구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거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20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났으면 그 리더가 내가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지원받는 거.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팔로워가 된다라는 입장일 때 그분하고 왜 일하고 싶습니까? 그분하고 일하면 내가 뭔가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려면 해. 이거가 아니라니까요.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내가 한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은 다 노출이 돼 있고요. 지금 지구상 어느 곳에서 내가 생각한 것 같고 똑같은 거를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러면 몇 분 지났는데 그냥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리더들이 자기가 리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끌어줘야만 리더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넷플릭스 파워풀에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공한 것에 보면 거기에 극도로 솔직해져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는 리더들이 극도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즉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리더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일하게 돼 있습니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요만큼만 해. 절대로 주도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이제는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열린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네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묻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시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베테랑 시대는 어떻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떻고 X세대는 어떻고 밀레니얼 시대는 어떻고 Z 제네레이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 나도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 걸음씩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것에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5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 리더십을 쭉 해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시켜 본다면 동의가기의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 동의라는 건 사람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즉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동반자가 있어서 나를 받쳐줄 사람도 건강해야 같이 오래 간다. 동반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해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구성원들도 자기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 내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집니다. 성장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말은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 어딘가에게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너 믿지 않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났건 못났건 내가 뽑아서 아니면 나에게 짝꿍이 만들어져서 내가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해야 된다면 가능성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데는 바로 그대로 그냥 물 줬으니까 자랐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있어서 조직 속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줄 건지 3개월을 기다려줄 건지 그런 어떤 타임 리밋을 가지고 하되 분명한 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의각이라고 했는데요. 너와 나 서로가 이해하며 가능성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될 때, 동의가기가 가능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동물들 해주세요. 시작. 네, 이것은 용혜원 시인님의 예,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과 끝을 함께 읽으시도록 했던 이유는 그냥 눈으로 보시지 말고 내 입으로 함께 했을 때 결국은 정리가 되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최고의 리더가 되는 법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먼저 보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의 창의력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창의력을 높이게 할 때는 가장 지름길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결국은 이것이 회사와 또는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리더가
되실 거라고 이미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예,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한 걸음씩 또 한 발자국을 떼셔야 될 텐데 한 계단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견을 하고 싶어요.